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팟캐스트 까TV의 영원한 제작국장 까PD입니다. 저는요, 인간의 그 내면, 인간의 내면 속에 어떤 그 선행이라는 것보다 굉장히 이중적인 자세, 즉 인간의 굉장히 그 추악한 그런 내면, 이중성을 이번 사건으로 좀 치부를 좀 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카라쇼, N번방,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 그 마카라쇼의 주제가 될 수 있겠는데요. 저는 말입니다. 이 N번방, 박사방이라는 특히나 이 미성년자들을 갖다가 아니면 여성들을 갖다가 이 노예로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그 못된 짓을 하고, 이런 미디어 콘텐츠를 만들고, 그 미디어 콘텐츠를 보자고, 법망을 피해서 텔레그램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구매각을 했다라는 거. 그리고 구매 금액이 약 비싸게 150만 원 정도의 그 입장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모였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 흐름을 어떻게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느냐. 지금 언론사에서는 조주빈이 25살이다. 이외에 복사 형태로 16살짜리 운영자도 있다. 공무원도, 거제시 공무원도 있다. 이런 것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자, 보세요. 이러한 N번 박사방 같은 것이 지금 딱 2개밖에 없으니까 지금 이 외에도 우리가 수사를 안 했을 뿐이지 굉장히 많은 방들이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방들을 어떻게 우리가 폐기를 할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이 안 생길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지, 이런 가십거리로 N번 박사방, 조주빈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과거 옛날에 탈옥수 신창원이라고 있었어요. 신창원 언론에 나올 때 잡혀갈 때 뭐라고 했습니까? 언론에서 티셔츠가 잘 팔린다. 그런 것들이 동대문에서 사람들이 있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신창원 A는 한 명이었네. 이게 아니라고.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좀 이런 문제 해결의 노력이 좀 필요하다라는 것이 제가 오늘 방송 말미에 말씀드릴 취지고요. 이런 사회 문제가 왜 일어나냐면 이 구매자가 있다라는 거고, 이 제작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충 조건이 발생을 하는 건데, 저는 이 구매자의 이 형태를 좀 보겠습니다. 사실 남자라면은 야동한 편부 안 본 적이 없을 정도로 대한민국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인터넷이 발달된 나라고, 그래서 그런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너무나도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우월한 나라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성행을 하는 거고, 어떤 나라는 이런 포르노 제작이 합법화가 돼가지고 일본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지만, 이런 불법화된, 그것도 이런 미성년자를 갖고 노는 영상은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제작을 하는 것 자체가 전 세계로서의 어떤 수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구매자 한번 보겠습니다. 대학생 없겠습니까? 대학생? 예? 150만 원은 아니더라도 몇십만 원 내고, 아니면 이것을 해킹을 해서라도 없겠습니까? 대학생? 자, 회사원 없겠습니까? 회사원? 응? 회사원 가능하죠. 자, 그 다음에, 자, 찌질이, 재벌 2세 없겠어요? 재벌 2세? 이까짓 거 이거 150만 원 더 별풍선 어떤 여자 여자 BJ한테는 1000만 원 이상을 쓰는 병신들도 있더라고요. 예. 재벌 2세 없겠어요? 자, 재벌 2세는 둘째 치고 재벌 2세의 아버지 없겠어요?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2세가 장제원 아들이고 1세가 장제원이면 이거 없겠어요?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이러한 형태로 다양한 남성 구매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나는 이 중에 국회의원도 있을 거고, 시의원, 구의원, 정치인, 예? 경찰, 공익요원, 거제도 공무원은 있었다고 하지만 다 있다고 봅니다, 사실. 예. 이런 것들이
왜 우리가 이렇게 되냐면, 첫째는 제작자 입장에서 볼게요. 제작자. 이 돈이 돼요, 돈이. 이거 이렇게 해놓으면은 산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없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네? 자, 두 번째. 우리 경찰 한번 봅시다. 수사의 의지가 있느냐, 과연. 과거 한때 집장촌을 없앤다고 했을 때 얼마나 자화자찬들을 했습니까? 하지만 지금 집장촌 없어졌어요? 형태만 없어졌을 뿐이지, 뭐, 오피스텔, 뭐, 안마방, 키스방, 귀청소방, 뭐, 여러 가지 변종, 이발소, 뭐, 변종 형태로 성매매는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 경찰은 이걸 몰랐냐? 여태까지? 정확하게? 아닙니다. 수사의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성행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바꿔 말해서 이 N번방 박사방을 말씀을 드려서 좀 원조로 올라갑시다. 과거 2000년대 한 중반에 소라넷이라는 것이 이제 한창 이런 난리를 핀 적이 있어요. 뭐 거기도 뭐 도에 이것하고 똑같아요. 이제 장소만 옮겼을 뿐이지. 소라넷은 결국 어떻게 됐어요? 소라넷은 파괴됐지만 제2, 제3, 제4, 제5의 소라넷과 이 N번방 박사방이 이렇게 등장할 때 동안, 이 엊그제 수사할 때 동안 경찰은 몰랐다는 얘기입니까? 이런 것이 있었네? 이게 몰랐다는 얘기입니까? 결국은 뭐냐면 수사의 의지. 자, 이것을 척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제작자들에게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 그 본때는 뭐냐면 결국 법적으로 형량을 좀 굉장히 세게 줘야 한다는 것이 제 지론입니다. 자, 다시 한번 소라넷 말씀드릴게요. 자, 소라넷의 운영자들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한 명이 지금 잡힌 상태고, 나머지 한 3명인가 4명은 오스트리아인가 나라까지 특정이 됐는데도 지금 아직 못 잡아들인 거예요. 못 잡은 지 거의 이제 10년이 넘었죠, 이제. 그리고 추징금, 그걸로 인해서 벌어들인 약 13억 정도를 추징을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법원에서 이런 거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추징을 못한다라고 결론을 망치 3번 때려버렸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형량이 가볍기 때문에 이런 애들이 채팅창에 나 잠깐 갔다 올게, 뭐 한 몇 년이면 될 겁니다, 이렇게 하고 나와서 또 이렇게 재발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외국처럼 이런 사람들한테는 50년, 뭐 150년 형량을 때리고 그 다음에 반성문을 쓴다거나 뭐 어쨌든 뭐 굉장히 많은 형량을 좀 때려야 이게 겁을 먹을 거라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그런 거를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참 마음 아프지만, 자, 3번째로 여성들에 대해서 좀 한마디를 하겠습니다. 이 트위터에 일명 일탈계라는 것이 존재를 한다고 합니다. 뭐냐면 얼굴은 안 나오지만은 모든 부위를 다 드러내고 낄낄거리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지금 너무 심해서 그런데 오늘 뭐 이거 하고 싶네,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애들이 써요. 이거를 왜 이런 거를 일탈계, 이 여성들을 모집하는 방법은요, 일탈계를 통해서 이 조건 만남을 제시합니다. 조건 만남을 제시를 했을 때 월 400 정도면 괜찮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 여성들이 오케이 하면 휴대폰을 개통해야 되니 인적 상황을 좀 달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시초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일탈계라든지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페이스북이라는데 이런 데다가 이 여성들이 조건 만남을 하겠다고 자기네들이 또 개인 광고를 또 때려요. 그런 여성들이 이렇게 좀 흘러 들어온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피팅 모델이라든지 뭐 연예인 이런 것을 시켜준다고 해서 또 접근하면 또 넘어와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이 모델이나 배우 이런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소극장도 띄워야 되고 어느 정도 교육도 받아야 되고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달콤한 유혹에 독이 묻은 사과를 덥석 무는
여성들도 내가 보기엔 잘못됐다. 뭐 모든 이 피해 여성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분명히 이런 여성들이 이 대다수가 굉장히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이런 그 황당한 것에 이렇게 속는 사람들도 좀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여성들의 이 미성년자가 많은 이유는 저는 대한민국 교육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뭐 성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 뭐 사기꾼한테 당했을 때 어떻게 된다는 거에 대한 이런 교육에 대한 매뉴얼이 정말 대한민국 이 학교에는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그런 학생들의 이미지를 우린 방송에서 어떻게 표출을 하고 있는가, 이 성상품화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보세요. 이 박사방에서는 여성들을 갖다가 상품화를 시켜서 사진 걸고 인적 상황, 특징을 이렇게 나열을 해서 이 보는 사람에게 이 초이스를 하게 만듭니다. 다 교육으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런 우리나라 이 성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이 올바른 이 성교육의 가치관을 가지지 않은 이 학생들이 얼마나 무모한 짓을 하고 사는지를 우리는 깨닫고 빨리 이런 것들을 지금 이 학교에서 교육 일선에서 고쳐 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학생은 학생다워야 하는데, 뭐 남자는 뭐 스포츠狩이, 여자는 단발머리 이런 건 아니지만은 교복이 뭐 허벅지까지 올라가는 이 똥꼬 판스를 입고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화장을 어른과 똑같은 화장을 하고 학교에 등하교를 하고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것은 어른들이 잘못했다, 이런 것을 이 개성 존중이 아니라 어느 정도 학생의 이 본분은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자각이 있어야 내가 학생이구나, 어른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인식을 시켜줘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꼰대 같습니까? 굉장히?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쳐 나가야 한다는 것이고, 이것에 방송이 한몫을 했다. 저는 지금부터 좀 방송을 잠깐 까겠습니다. 제가 몇 장의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이 방송국에서 촬영한 학교 관련 드라마에서 나온 이미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청소년들은 가장 영향을 받는 게 미디어예요. 이런 방송에서 이 배우들이 이런 치마를 입고 이런 화장을 하고 이런 머리를 하는데 우리는 못할 거 뭐 있겠는가, 이런 개성을 우리는 갖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시초고, 그 시초를 방송국이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여자 아이돌들, 뭐 남성도 그렇지만 이 성행위를 하는 듯한 이 묘사의 춤은 이제는 뭐 신선하지도 않아요. 이런 것들이 학생들이 자꾸 보고 자란다 이겁니다. 그러는 와중에 우리 학교에서 이 아이들에게 성교육 제대로 해요? 거의 7, 80년대에 있었던 성교육 교재를 되풀이해서 인물만 바꿔서 한다든가 라는 아주 낙후된 방식을 쓰고 있는 거죠. 지금 뭐 검색만 때려도 그냥 막 온갖 자료를 접할 수 있는 이 시대에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한 2000년대 초반일 겁니다. 구성애의 아우성이라는 성교육이 있었습니다. 구성애 씨가 아우성이라는 테마로 청소년 성교육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지침을 한번 내려서 히트를 친 적이 있었죠. 왜 히트를 쳤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것은 끄집어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말 못할 것들, 숨겨왔던 것들을 끄집어서 던졌기 때문에 그 성교육이 히트를 친 겁니다. 지금은 그것보다 더한 것들을 끄집어내서 우리가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거죠. 애들 잘못한 것만 우리가 야단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되짚어볼 필요가 있고, 방송 얘기를 하나 더 할게요. 최근에 오디션 프로그램 2개를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셨죠? 자, 제가 이 비유를 감히 좀 하면 안 되겠지만 이 방식이 말입니다. 이렇게 여성들을 훌렁 벗겨놓고 잔뜩 이렇게 이 진열을 시켜놓고 이 시청자들, 즉 소비자들에게 초이스를 받게끔 하는, 이 구매까지 가면 좀 너무한 표현이지만 이 초이스를 받기 위해 이 떼거리의 여성들은 여러 가지 어필들을 합니다.
짧은 치마와 선정적인 모습은 기본 일련이와 자신의 어떤 과거 이혼 경력이라든지 아니면 학대 경력이라든지, 예? 이런 걸 다 소상하게 그 얘기를 해가지고 초이스를 받으려고 해요. 그러고선 초이스도 못 받아요. 또 어떤 경우는. 이게 뭡니까? 이게 방송국에서. 이런 내가 보기엔 이 초이스 방식은, 서양은 어떤 방식인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은 너무 베껴서 한다. 흡사, 옛날 여러분들 그 청량리에 588번지 일대를 588이라 불렀고, 평택역 옆에 그 미군 부대 근처를 쌈리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런 것들의 형태가 이 쇼 윈도우 안에 여성들을 잔뜩 세워놓고 지나가는 성매수자들이 이거를 보고 매수하게끔 하는 방식입니다. 자, 이것을 A라 놓고 제가 말씀드린 방송국을 B라고 합시다. 방법이 달라요? 틀려요? 제가 보기에는 별반 다르지 않다. 인식의 차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방송국이나 교육 일선에서 얘들한테 이런 교육을 똑바로 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고리타분하고 꼰대 같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물은 엎질러졌어요. 이건 수습도 안 되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새로운 엠번방 우후죽순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를 없애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말씀드렸죠. 청소년들의 올바른 사고방식의 교육, 그 다음에 방송국이나 어떤 미디어 매체의 선정적인 것의 지향, 이런 것들이 되겠고, 또 하나는 경찰의 수사 의지겠죠. 자, 아까 제가 형량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2000년대 초반에 빨간마우라라는 그런 비디오 테이프가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찍고 재미로 찍은 성행위 묘사는 대한민국을 굉장히 충격으로 몰아넣었죠. 지금 그것을 구매한 사람이라든지 찍은 사람들은 어떻게 처벌이 됐습니까? 안 됐어요. 자, 몇 개를 예를 드릴게요. 빨간마우라 관련 처벌. 이게 안 됐단 말입니다. 지금 이 당시에 이거 사러 오려고요? 지방에서 청계천까지 와가지고 이거 100만 원에서 산 사람이 있고 50만 원에도 비디오 테이프를 사간 사람이 있어요. 이 와중에 또 집에 가서 틀어보면은 독수리 오형제라든지 마징가제트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게 나오는 사기를 또 당하기도 하고. 자, 또 하나 소라넷, 그 다음에 집장촌. 이 집장촌 이거 없앤다고 얼마나 난리를 피고 결국은 없애놓고선 얼마나 박수들을 쳤어요. 이게 안 없어졌단 말인데 여러 가지 변종 형태로 지금도 존재를 하고 있고, 또 소라넷도 마찬가지로 운영자 저 오스트리아로 도망간 거 뻔히 알면서도 못 잡아들이고 인터폴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10몇 년이 지나도록 이 수사 의지가 없다고밖에 볼 수가 없고요. 한 명만 구속하고 그 다음에 그걸로 벌어들인 수익금도 제대로 걷어들이지도 못하고 그냥 포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 몇 년 살아요? 몇 년 안 살아요. 또 하나는 지금 이 엠번박사 얘를 갖다가 우리가 조질 게 아니라 지금 생겨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고쳐야 돼요. 자, 대표적으로 이 텔레그램이라는 거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메신저 프로그램이요. 우리나라 카톡과 같은 건데 이게 서버도 외국에 있고 굉장히 보안성이 좋아가지고 폭파시키면은 전혀 흔적을 찾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텔레그램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냐? 즉, 범죄에 이용하거나 들키지 않는 자들, 들키지 않아야 하는 자들. 그런데 이 들키지 않아야 하는 자들이 이 텔레그램 사용자들의 주 사용자가요, 정치인이에요, 정치인. 이러니 이거 잡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불법의 온상, 이 엠번방 박사방에 정치인들이라든지 대기업주라든지 고위공무원이라든지 우리나라의 나름 사회지도층이라고 하는 의사, 변호사, 검사가 있다면 이 소비자로 있다 이겁니다, 이게. 예? 그래서 이게 수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괜히 약간 빗나가는 말씀드리지만 신천지에 관련된 사람들 왜 지금 명단 못 가는지 아십니까? 거기에 바로 이런 정치인들이나
연예인들이나 뭐 재벌 2세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빗장을 지금 치고 있어서 못 가는 거예요, 지금. 자, 보세요. 옛날에 그 증거 다 나오고 했던 그 법무부 차관 김학의의 그 특수강간 사건 말입니다. 그거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지금? 무혐의로 다시 끝나버렸다, 이겁니다. 그 빗장을 치는 자들이 분명히 있다, 존재한다. 그 우리나라 이 빗장을 치는 사람들이 이런 거에 다 관여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가시거리로 좀 끝나지 않겠냐라는 것이 저의 그 굉장히 두려운 마음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엔딩을 하겠습니다. 자, 이 사회에는 말입니다. 남성 평등, 여성 인권, 존중, 이런 것들을 외치는 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한편으로는 그런 N번방과 박사방을 엿보는 그 와중에 이중적인 인간들도 있습니다. 여성들을 상품화해서 이용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조주빈이 목에 기부스한 거, 뭐 자해를 하고, 뭐 차가 없다. 이것을 우리가 뉴스거리로 만들 게 아니라 제2, 제3, 제4, 제5, 제10의 N번방과 박사방을 없애는 것. 그리고 그런 만든 자들이 낄낄낄 웃고 다시 재범을 할 게 아니라 완전히 잡아 족치는 뭐 사형이라든지 징역 150년이라든지 이런 것을 때려서 겁먹게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할 일이라고 봅니다. 이상 카피디였습니다.